네, 오늘은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를 톱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들어봤습니다만, 다우존스라든가 S&P 500 지수 벌써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얘기를 여러 수십 번도 우리들 듣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10월 15일 저점 이후 보더라도 무려 한 30거래일 동안 상승하면서 이렇다 할 조정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부담감도 한편으로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렇죠. 예. 자, 현재 미국 시장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급격한 조정 이후의 급반등의 원인으로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강하게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일본의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되면서 급격한 숏 커버링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또 한 번 이 예상치 못한 중국의 깜짝 기준 금리 인하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재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었죠. 안 남은 상태에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역시도 미국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과연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그림은 월마트의 주봉 차트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난 8월과 9월 달 통해서 이 월마트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부진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미국 내에서 분명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어떤 그런 심리 지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월마트의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월마트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쪽으로 한번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좀 시장은 이제 분위기를 엮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소비 시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조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미국 내 민간 소비가 실제로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증가가 되는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미 소비자 신뢰 지수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결국 임금이 실제로 증가가 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의 고민도 이런 부분에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아끼고 아껴놨다가 이번에 쌀 때 돈을 확 풀어서 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이 할인 기간에 소비가 집중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 그리고 소비가 진짜로 살아난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그다지 좋지가 않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트윗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사지 말아야 될 품목들을 좀 이렇게 트위터에서 많이 좀 돌아다녔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본다라면은 어떤 특정 품목들은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팔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가전, TV 같은 경우는 사양이 평소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도 미국 내 소비자들이 어떤 지갑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 좀 소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끼려는 어떤 그런 풍조가 좀 더 만연해 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소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의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시각 유지를 또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 시장에 대해서요, 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10월 31일에 이제 2,000선 넘어선 이후에 11월 내내 지금 2,000선 위에서 머물고 있는데 3천 간다는 얘기가 솔솔 나와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시장도 2011년도에 네. 2200포인트를 넘어갔을 때 지수 3천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근데 물론 동일한 시장도 아니고 시장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이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금리와의 싸움, 즉 그리고 인플레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가장 핫한 부동산이 바로 소형 상가거든요. 네. 즉 연율 7%의 수익만 보장이 된다라면은 지금 상가값이 얼마나 오르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돈 싸들고서 온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겠죠. 네. 우리가 그걸 살펴본다면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나 더 먹을 룸이 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막이 있는데요.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기준으로 해서 S&P 500의 퍼가 약 2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간단한 공식인데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 나누기 27을 해보시게 되면은 0.037.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약 3.7%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지금 S&P가 거래되는 27배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앞으로 얻어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본다면은 약 3.7%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아시다시피 지금의 미국 시장 내는 제로 금리죠. 네.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제로 금리와 3.7%를 비교한다면 여전히 주식시장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년에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면은, 자, 기준 금리를 1%를 인상한다라면은 예. 지금의 기대 수익이 3.7%는 더해서 4.7% 이상의 기대 수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속도가 금리의 인상 속도를 뛰어넘던지, 예. 아니면은 반대로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다시금 부각이 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주가가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네. 조금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시장에 더 던져지게 된다라면은 주식시장은 또 한 번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도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시장 보시기에는 S&P 500과 다우 지수의 상승 속도와 그리고 나스닥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스닥이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무엇이냐? 기업의 이익의 증가 속도가 금리의 인상 속도를 뛰어넘는 업종들을 우리가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 결국 전통 산업군보다는 기술주 그리고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라고 우리가 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흐름에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 우리 시장 내에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자, 이번에 MSCI 지수에 새로 삼성 SDS나 CJ 대한통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편입됐었고, 또 밑에서는 스몰캡 쪽에서도 인덱스 쪽에서도 종목들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네. 지금 편입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영어로 쓰였지만 대부분 보시게 되면은 잘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뭐 아미코젠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코스맥스, BTY, 조강피역, 그리고 한세 예스24, 인바디도 있고요. 네. 그리고 뷰웍스도 있고 세운메디칼,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삼진제약,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이 새롭게 많이 들어가 편입이 있군요. 된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 흐름들, 대형주의 반등, 기술적 반등 안에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부침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똘똘한 이런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들의 종종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탈락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락된 종목들은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녹스, 인터플렉스, 인탑스와 같이 IT 부품주들이 탈락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지금의 관심은 바닥권에 있는 이런 IT 부품주들보다는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포트폴리오 일부분은 편입을 해서 가져가신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관점이시라면은 최근에 이 중소형주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담아볼 종목도 많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코리아인베스트 김성훈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